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 유호 교수입니다. 2018 개정 독일 장애인 체육과 재활체육 지도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재활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를 갖춘 독일은 2018년에 장애인 체육 지도자 교육 지침을 개정하여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장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최근인 2017년부터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재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장애인 건강권법으로 재활체육의 활성화가 다시금 기대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장애인 체육이나 재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일 것입니다.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의 경우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재활체육 지도자 양성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특수학교 체육 정교사 교원 자격과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중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의 경우 실제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종목을 가르치는, 즉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전문가의 양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체육을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적인 재활체육 지도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 교육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가장 최근의 장애인 체육 교육 지침서와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체육 지도자 양성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7월 14일에 개정된, 즉 최근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의 교육 지침과 재활체육 지도자 교육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과 자격제도 신설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의 연수교육 지침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최근 독일의 장애인 체육 지도자 과정은 생활체육 지도자 과정, 예방체육 지도자 과정, 엘리트 체육 지도자 과정, 그리고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재활체육 지도자 과정으로 구분하고, 모든 교육 시스템이 모듈식 구조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의 이해가 없이는 재활체육 지도자 과정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2020년 현재의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 연수교육 지침서의 총체적 분석,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
웹사이트 상의 다양한 자료 분석과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의 교육학습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로 대신하였습니다.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의 현장 관계자와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 연수 교육 지침서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개방형 설문 문항은 특수체육 전공 교수와 체육 교육의 기본 방향과 독일 재활 체육 교육의 기본 방향, 모듈식 지도자 교육 시스템, 재활 체육 지도자 교육의 목표, 그리고 교육 과정의 내용, 시험 및 라이센스 규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재활체육 지도자 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활 스포츠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에서의 재활운동 및 체육이 실제로 재활체육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체육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라야 하는 한편, 재활운동의 경우 체육 분야와 협업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교육과기술부의 특수학교 체육 정교사 교원 자격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의 경우에는 1급과 2급 자격이 있으며,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추어 감각이나 지각 운동뿐 아니라 체력 운동과 기본 운동 기술, 종목별 스포츠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러 개인데 그중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의 경우 연수 과정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종목을 가르치는, 즉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전문가의 양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재활 스포츠와 달리 재활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재활체육을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장애인을 지도하고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홍상민에 의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2007년에는 21명이었던 반면 2016년에는 324명이 배치되어 매우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 인구의 5.59%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재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분의 연구 과정이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 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개정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 연수교육 지침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가 있었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재활지도자 교육과정에 적용하기에는 좋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독일의 장애인 체육 지도자 교육 시에는 폭력, 차별, 그리고 성적 학대에 매우 엄격해야 함을 지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너, 지도자, 클럽 매니저들이 장애가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할 때 어떠한 폭력,
차별 또는 성적 학대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폭력, 차별, 성적 학대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와 가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과 스포츠를 통한 교육은 스포츠를 하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의 존중, 책임감 있는 상호작용,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은 성격의 발달과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목표를 향한 자신을 지향하는 능력, 계획 능력, 협력 능력, 공정성, 수행 동기, 건강 인식 등과 같은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활을 마친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여 잘 어울리고 질이 높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장애인 스포츠가 생활 스포츠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합니다. 교육의 이행과 실행의 측면에서는 성찰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군가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교육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철저히 계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 내용과 경험은 항상 개인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생 과정으로서의 교육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상황이 변할 때마다 개인은 스스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재활체육 지도자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개발 시에 스포츠 관련 전문적 역량을 함양 외에도 심리적, 사회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모듈식 지도자 교육 시스템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 과정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재활체육 지도자 과정으로서의 장애인 체육 지도자 과정 외에도 생활체육 지도자 과정, 예방체육 지도자 과정, 그리고 엘리트 체육 지도자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생활체육은 움직임에 대한 인간의 욕구 충족과 사교를 위한 것인 반면에 재활체육의 목적은 심신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예방체육도 넓은 의미에서 재활체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중 재활체육 지도자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독일의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장애인 지도자 연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활체육을 포함한 장애인 교육은 독일 장애인 체육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재활체육 교육과정이 이 4단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2단계로 나누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모든 교육 시스템이 모듈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재활체육 지도자 과정, 생활체육 지도자 과정, 예방체육 지도자 과정,
그리고 엘리트 체육 지도자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지도자 과정에서 1단계인 일반적인 기초교육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총 9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활체육 지도자 과정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장애 유형별 교육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정형외과적 장애 90시간, 내과 장애 120시간, 감각기관 장애 90시간, 신경계 장애 90시간, 정신장애 90시간, 지적장애 90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형외과적 장애의 경우에는 암질환, 절단 및 사지손상, 골다공증 등의 장애를 포함하고 감각기관 장애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장애 유형별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장애 유형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적 장애 교육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입니다. 첫째, 독일 장애인 체육 지도자 과정은 의학적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을 지도하도록 하여 의학 분야에 더 관련이 있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생활체육 지도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전문적인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과 자격 제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예방체육 지도자 양성 과정과 자격 제도의 신설도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독일의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목표 분석에서 알 수 있었는데 요구되는 역량은 크게 개인적,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적 역량, 교수 방법 및 전달 역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내용 지식뿐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나 교수 방법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체육 지도자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개발 초기부터 체육 관련 지식이나 해부학적 지식 등 전문적 역량 외에도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나 교수 방법 및 전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시키거나 평가의 기준에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과정에는 교수법이나 방법론 과목은 물론이고 영양학이나 심리학과 사회학, 참관과 실습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험의 경우 전체 교육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 실현 능력 증명, 그룹 작업 결과 발표, 운동 수업 계획, 실행 및 반영, 관찰과 참여 등이 포함되어 실제 지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이센스는 유효기간이 있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배울 수 있고 배운 지식, 기술 및 능력을 보완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활체육 전문 지도자 자격 제도 개발 시에는 목표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이처럼 수행평가, 즉 실제 가르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타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보면 재교육을 통한 업그레이드 기회도 제공이 부족한데 이러한 기회의 제공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독일은
성찰적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군가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교육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 과정으로서의 교육 등도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체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재활체육 이후에 지속적인 체육 활동에 동기가 부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도 재활교육을 통해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 전문 지도자 양성 과정과 자격제도 신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건강권 법으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구체적 실행을 위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독일의 재활체육과 같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실제 재활체육 지도자 과정의 개발 시 포함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합성 여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